이게 그 몇 번 서로 그 안면이 있는 정상들끼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정상회담 전에 미리 만나고요. 그런데 지금 둘이 처음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사실 좀 비판적인 경우에 마치 리얼리티 쇼 하듯이 그렇죠. 지금 이걸 그런 거 좀 좋아하죠. 예, 그러면 12일에 예. 이루어질 회담이라든가 합의의 이른바 얘기한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리 만나면 김이 좀 새겠죠. 미리 만나서 김 뺄 필요 없다. 예, 세 번째가요.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분위기는 좋지만 예. 상당히 적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던 예. 양자들끼리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뭡니까? 러시아 스캔들이란 말이에요. 내통이에요. 예. 이른바 얘기하는. 예. 이게 참모들이 그랬던 것 가지고도 좀 국내적인 스캔들이 예. 되는데 여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미리 사전에 만나는 건요. 오히려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양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반갑습니다라고 쓰셨는데 이건 그냥 통상적인 인사 정도 할 거다? 제가 그런 뜻인가요? 보기에는 지금 아무리 파격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해도 예. 이게 지금 첫 만남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김정은 위원장 같은 영어를 꽤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개국어로 동시에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갑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예, 곧바로 예. 나이스 미추라고 한다든가. 예, 예. 그런데 그 이상의 나머지 발언들을 해봐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한국말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한국말을 한다든가 아마 스위스에서 공부했으니까 뭐 독일어로 뭐 한다든가 못 알아듣겠죠.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독일 대생 아닙니까? 이민이죠. 그 독일 집안이요? 이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어떤 이 판문점 회담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그런 제스처도 안 취할 가능성이 큰 게 예. 이거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처음에 북중 정상회담 할 때 그 분위기라고 그대로 보면 돼요. 약간은 그 표정에서 안 드러내려고 하겠지만 긴장된 분위기도 분명히 있겠고. 예, 예. 그 다음에 이 둘이 신장차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먼저 어떤 액션을 펼 경우에 예. 오히려 그 신장차나 이런 걸 세격차를 부각시켜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다만 표정을 통해서 예. 전혀 꿀리는 것이 없고 뭐 당당하다 오히려 이런 표정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사실 신장 차이를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이 없었으니까 뭐 사진이 없지만 키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악수를 하더라도 아마 높이가 상당히 다르고 그렇죠. 때로는 포옹을 할 경우에도 굉장히 모습이 묘한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워낙 이 신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아마 정상회담 뒤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사진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근택 부대변인.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분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정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1분 안에 뭔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 뜻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첫 만남일 텐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일단 인사는 당연히 뭐 예. 한국과 예, 예. 영어로 동시에 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한국말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할 거고.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만날 때는 뭐 반갑습니다. 예, 날씨 예.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1분 내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좀 협상용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계속 지금까지 보면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계속 더 내놓으라는 그리고 얘기거든요. 뭐 미국 정상회담은 심지어 뭐 평생을 준비했다 이런 네, 얘기. 네. 어떻게 또 평생을 준비했을까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쇼에도 강하신 분이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상대방을 압박하는 이제 이런 수단을 보는데요. 예. 저는 미리 간 것도 좀 그런 수단이 있다고 봅니다. 미리 아마 보통 정상회담 하면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면서 뭐 90% 예, 예. 이상, 95% 이상 거의 예, 만들어 예. 놓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서명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계속 나온 소식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다음 회담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포괄적인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예, 잠시만. 지금 화면에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게 웬 사진인가 싶은데 저거는 대역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지금 호주 배우와 홍콩 배우가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역을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저런 사진과 어떤 뭐 회견도 했다고 해서 그 장면이지 절대 지금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은 아닙니다. 대역들의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어쨌든 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하나 더 내놔라 이런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차 교수님, 원고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이번 회담에서 대부분 전망은 어쨌든 이번 회담은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예. 다음 회담에서 뭔가 구체적인 예, 걸 하지 예. 않겠냐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으로는 사실은
미국 조야나 아니면 워싱턴의 여론은 예. 굉장히 처음부터 이거 80% 이상 예.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좀 성과를 갖고 가겠다. 그러려면 미리가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라. 그 가시적인 성과는 저도 당연히 뭐 핵무기를 반출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핵무기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관심 많은 건 ICBM입니다. 그렇죠. 자기들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미국까지 그렇죠. 날아가는 예, 거죠. 예. 거기에 지금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예, 뭐 예. 확실하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ICBM 부분을 이번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라 이렇게 계속 압박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경병 전 의원님.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그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 정상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 만났을 때는 예.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워낙 파격적인 성격이라서 예. 뭐 한국말로 하던 일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영어는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폼페이오하고 두 분을 만났잖아요. 예. 근데 그 의례적인 자리였을지는 몰라도 그 화면을 보시면은 통역이 없어요. 그렇죠. 토요 없이 뭔가 얘기를 합니다. 예. 계속. 그 김정은이 이제 그 스위스 베른, 수도가 베른인데 예. 거기에 국제학교를 2년을 다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계입니다. 예. 그 스위스 국민 중에 한 70%가 독일인들입니다. 독일계입니다. 예. 그래서 언어적인 거나 이런 문화적인 거에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무난하게 갈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예. 협상 내용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의 성찬 수준이 아니라 예. 워싱턴을 설득을 하고 또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확실하게 그 어필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 비핵화 문제나 그 대북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 거 예. 선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짚을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예. 서로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제가 볼 때 트럼프보다도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예. 통신 기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이라든지 있으면서 어떤 예. 보고를 받는다든지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아. 보내는 순간 제가 볼 때 적어도 미국기에는 다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아. 그러면 협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막판 협상이 실무진 협상이 싱가포르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재를 하기 위해서라도 싱가포르에 가 있는 게 미리 지금 가 있는 게 어쩔 맞다. 수 없을 겁니다. 아, 그런 얘기죠. 이게 이례적인 경우를 떠나서 없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북한이 없는 국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경환 자유한국당 고양갑 당협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예. 저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그래요? 어떻게 쓰셨습니까? 예, 뭐, 반갑습니다는 당연히 나이스 투 미츠고요. 예. 그렇지만 저희 방점은 예.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미스터 프레지던트는 대통령에 대한,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극존칭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영어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좀 존칭을 쓰지 않았을까. 그 미스터 프레지던트 정도를 앞뒤로 좀 붙여서 예. 하게 되면 보다 더 대화가 용이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예.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이것이 이제 뭐 기자들 있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아주 크게 얘기하지 않았을 건데 예, 예. 가볍게 손을 맞잡는다든지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혹시 미스터 체어맨. 위원장이 체어맨이니까요. 아마 그 서한에도 그런 표현을 써서 아마 그런 표현을 주고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북한 주민들 얘기를 조금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의 솔직하고 뭐 생생한 반응이 담긴 녹음 파일을 MBN이 입수했는데 이 관련 리포터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전문 매체 데일리 NK를 통해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북한 각계각층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정도가 아니지만 지금 안에서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이제 어떤 나라 대통령하고서 이만큼을 이렇게 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 기대가 상당히 높죠. 미국에 단판하면 이제 앞으로 경제 지원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전향적 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말로는 뭐 중국식 개방을 뭐 한다는데
백성들이 뭐 거없음 치지요. 뭐 이게 되지도 않은 거 보니까 당에 대해 무슨 말하는 거 하나 믿지 않아요. 부의 정도와 지위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미북 회담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장 활동 이런 것들이 폭이 좀 넓어가게 되고 그런 무역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들이 좀 붕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북한 주민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이번 미북 회담이 북한의 폐쇄적인 국가상을 탈피할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들었는데 아마 신원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변조를 좀 강하게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굵직하게 그 자체만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걸 뭐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차 위원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에 네. 해외를 나간 건 인접국가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멀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공개적으로 일정을 공개를 해서 가는 거고 네네. 꽤 오랜 기간을 비워두게 됩니다. 북한을.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나간 사이 북한은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이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 최룡해 부위원장이 노동당 부위원장. 예,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북한 내부를 관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그만큼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거든요. 예. 최룡해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영명화 뭐 교육도 받고 좌초도 됐다, 오늘 사라졌다, 나타났다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단 예.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황병서라든가 리영호라든가 다른 2인자 그룹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에서 예. 김일성 가계를 이 제외한 예. 거의 그 동업자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 빨치탄 혈통이에요. 예. 최용의 그 부위원장 아버지가 최현 예. 전 민족보호 이상 요새로 좀 인민무력부장이죠. 예. 했고 그다음에 뭐 북한 권력서열에서 항상 이 70년대만 해도 5위권 이내에 있었고 김일성하고도 이제 각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가 동업자적인 어떤 그 신뢰의식은 있다라고 봐야죠. 최소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북한 내부를 맡긴다면 예. 뭐 다른 누구보다도 좀 믿음직하게 맡길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가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 북한 내부의 체제로는요. 예. 자리를 비웠다라고 해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 측면에서 보면은 체제 자체는 안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체제 자체가 안정돼 있다라기보다는 도전 세력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 나와요. 혹시 간세 이제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걸 잃어버릴 수가 있는 군부가 예. 쿠데타 같은 거 하지 않을까. 미국 언론에서 살짝 그런 예. 얘기가 좀 있었어요. 쿠데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쿠데타는요. 이걸 한 다음에 첫 번째는 내부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잠재적인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때 누구나 쿠데타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요. 북한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2대 정치 이념이 하나가 주체사상하고 예. 두 번째가 혁명 가계론이에요. 예.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예. 북한에서 수령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 일가예요.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내부적으로는 치명적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쿠데타 일으키면은요. 예. 지금 한반도 평화라든가 핵 타결 자체를 판을 완전히 뒤엎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거 승인하려고 하겠어요. 중국도 안 할 주변 거고. 국가가 다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면 쿠데타 일으킬 정도의 북한 내에서 직위에 있으면 상당한 기득권이고 예. 최상층부예요. 예.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예.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하거든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이 미국 언론에서 워싱턴 포스트입니다만 이런 쿠데타 가능성 언급하는데 그게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 이른바 이제 핵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죠. 자, 북한도 지금 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해외를 나갈 때 과연 핵 관련된 어떤 관련 장치 내진 뭐 이런 거를 들고 나갈 가능성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가져왔다라는 얘기들을 외부에 흘릴 수는 있어요. 지금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저게 이른바 핵 가방인데.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그 군사 보좌관이 들고 다닙니다. 어. 그런데 저 핵가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 결국 핵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발사 코드, 암호화된 발사 코드를 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저 핵가방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이 대상처럼 돼 있지만 또 동시에는요. 예. 한 명의 의지만 가지고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몇 명의 코드가 일치돼야 돼요. 어. 그런 면에서는 저게 오히려 핵 사용의 신중성이라든가 안정성을 강화하는 상징도 돼요. 북한이 지금 뭐 작년에 화성 15 쏘면서 예. 지금 여전히 탄두하고 이제 대륙간 탄도탄 결합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반신반의가 되고 있지만 예. 그 다음에도 과연 저걸 갖췄느냐. 저거는 왜냐하면요. 저 핵 가방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아주 저 위험한 궁극의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예. 다중적인 견제 장치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사 결정 체제가 웬만큼 다원화되는 걸 의미해요. 예, 예. 사실 저거 정도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예. 북한이 권력이 다원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아.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다. 뭐 자기 버튼 앞에 핵 버튼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책상 위에 핵 책상에 단추 있다. 있다고. 예. 예. 그런데 그 핵 단추라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북한이 저 시스템 못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저 정도 핵가방을 가질 정도면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사람의 의사결정이 분산돼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다는데 그렇게까지는 북한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앞으로 북한이 정말 원래 작년 이후에 대화가 없었다고 해서 핵 보유국이 되려면 무기 체계 이외에 갖춰야 될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를 뭐 여러 가지 계속 핵 가방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지방선거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지사 선거가 관심의 중심이 됩니다.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뭐 정책 이슈가 치열하게 경쟁이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배우가 등장을 하고요. 유명 작가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언론인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